오늘 세 번째 주제는 기후변화의 정부 간 협의체 육자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3월 달에 나온 거죠. 그런데 의미하는 바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월에 나왔을 때는 진짜 이렇게 심각해져? 라는 생각을 했는데 시급성을 강조하고 그랬거든요. 이제 여름이 지나가는 지금에 돌이켜 보니까 올 여름이 심각했구나. 작년과 좀 달랐다. 이런 느낌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3월 달에 나왔던 보고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이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어떤 경고를 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고 그러면 미래 산업도 다시 한번 우리가 세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 기후 변화 리스크 대응을 2100년까지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앞으로 한 80년 정도 더 계산을 해봤는데, 해보니까 이게 지금 과거보다 더 많이 문제가 생기더라. 해수면 상승, 남극 빙상 붕괴, 생물 다양성 손실 등 굉장히 심각해지더라. 그러려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되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아까 풍력도 그렇고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래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 탄소 배출량 허용량을 1.5도시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500기가톤이고 요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 정도를 허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건 뭐 숫자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보면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느냐, 도대체 지금 줄이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거죠. 지금 시간이 별로 없다. 빨리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다양한 분야의 적응 옵션을 확대해야 되고 효과적 적비용 옵션도 이미 존재한다. 풍력 같은 거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해라. 그런데 글쎄요, 그게 쉽나? 이들이 얘기했던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에너지는 화석연료 사용의 상당한 감소, CCS, 그러니까 탄소 캡처를 하자, 무배출 전력 시스템을 만들자. 그러니까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력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고요. 전기로 하자. 이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인데요. 다 전기로 만들고 전기화하고 그 모든 것들의 전기는 신재생으로 하고 탄소 배출 안 하는 걸로 하자. 대체 에너지 캐리어 활용하자. 에너지 절약 및 효율을 하자. 에너지 시스템 연계하자. 이런 겁니다. 에너지가 제일 많이 내뿜으니까요. 그 다음에 많이 내뿜는 게 교통이죠. 교통도 비슷합니다. 교통도 순환자원, 저감기술, 공정혁신, 바이오 연료, 저배출 수소, 비용 감출, 전기차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거죠. 도시가 또 탄소를 많이 내뿜으니까 도시 얘기도 빠지지 않습니다. 항상. 그래서 건물 도시 얘기들 많이 있고요. 기후 변화를 고려해서 인프라 설계를 하자. 컴팩트한 도시를 이용한 토지 이용 계획. 컴팩트하게 만들자는 거죠. 직장 및 주거지를 옆에 둬야 되고 대중교통, 도보, 자전거를 지원하고 건물의 효율적인 설계, 건설, 개조, 사용, 에너지, 자재, 소비 감소 및 대체, 전기와 그린블루 인프라 하자 하는데 다 돈이 들어가는 건데요. 기후 민감 질병에 대한 공공 건강 프로그램 강화해야 되고 생태계 건강 강화해야 되고 음용수 접근 강화해야 되고 홍수 방지, 조기 경보 시스템 강화, 백신 개발, 정신 건강 관리를 해야 된다. 사회 생계 경제적으로는 날씨 건강보험, 사회보장, 비상기금, 조기 경보 시스템, 인간 시스템의 취약성을 경감할 수 있다. 다 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림을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볼 건데 1.5도, 2도, 3도, 4도로 올라가는 4가지 스텝으로 해서 각 항목별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보면 요게 1.5, 요게 2, 요게 3, 요게 4입니다. 매년 제일 뜨거운 날이 어떻게 바뀌느냐, 얼마의 온도로 올라가느냐라고 보니까 기후 변화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그러니까 1.5도가 오를 때 최고로 더운 날의 온도가 뻘개지는 것들이 보이죠. 여긴 7도까지 올라가는 날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극변한 기후, 7도가 더 올라간다. 그 다음번에는 가뭄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대지가 습기를 못 갖고 있는 지역들, 여기 보시면 얘네들은 더 진해지고요. 얘네들은 사막화가 엄청 많이 됩니다. 그래서 기후가 3도까지만 변해도 여기 사막화는 엄청나게 증가를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비도 극단적으로 옵니다. 올해 우리가 경험했죠. 오는 지역은 어마무시하게 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비가 엄청나게 오는 날들이 늘어나게 되고 많이 옵니다. 이런 거를 아까 조기경보 하자는 거고요. 자, 이걸 보면 조금 더 공포스러운데 그 동물 종들이 지금 사라지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3, 4도가 되면 여기는 종들이 사라지는 거죠. 여기가 어디냐? 인도네시아, 호주 위에 여기, 태국, 뭐 여기들이죠. 예. 적도 약간 위, 남아메리카 쪽, 뭐 이런 데입니다. 건강을 보면 당연히 저렇게 사라지는데, 그 뭐 건강이 뭐 괜찮겠습니까? 건강은 뭐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네. 건강이 안 좋아지는 지역들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 그러니까 여기는 결국은 더 굉장히 심각해지니까 요것을 보면서 또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번에 식량 부족. 대표적인 거는 옥수수하고 물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옥수수가 지금 보면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는 지역들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되는 지역을 보면 추웠던 지역들. 네, 요 아래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가 점점 더 진해지는 보라색 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고요. 물고기도 안 잡히네요. 물고기도 안 잡히는 지역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대신에 극지방으로 가면 극지방에서 물고기들이 잡히네요. 극지방이 살기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차하고 6차하고 차이점을 보면 이게 14년과 23년, 그러니까 49년 만에 열린 건데 보시면 0.65에서 1.06인데 0.9에서 1.2 벌써 1을 확 넘어버린 거죠. 그리고 인위적 배출량도 보면 네, 이렇게 숫자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인간가스에 의한 온난화 기여도도 확실히 올라갔고요. 그래서 배출량은 엄청 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많이 늘었습니다. 네, 지표 온도도 많이 상승했고요. 그래서 9년 만에 또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기후가 굉장히 더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아까 봤던 그런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8개 산업 쪽을 계속 봐야 되는 거죠. 한국도 재밌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재미라기보다는 좀 색다른 얘기들. 네, 요런 거는 많이 봤죠.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던 건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침수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정부에서 벌써 지도를 만들었는데 공개를 못했다. 그 제목이 연안재해 영향 지수라는 걸 벌써 만들어놨다. 그래서 침수됐을 때 데미지가 많이 받는 게 빨간색이거든요. 제주도는 다 동그랗게 다 빨간색 받고 여기 수도권의 일부, 여기 남해안 이쪽은 오히려 조금 덜하고요. 그래서 벌써 지도까지 다 만들어놨다. 네, 지도까지 다 만들어놨다. 이런 거죠. 근데 부동산에 영향을 받을까봐 공개는 못했다. 이게 어저께 SBS 뉴스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앞으로 매년 기후가 괜찮아지면 좀 관심도가 떨어질 것이고 더 문제가 생기면 분명히 더 우리한테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에너지, 그리고 교통, 산업, 그리고 도시 이쪽으로 빠른 돈들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링 해야 되고 신재생 에너지도 마찬가지고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팔로우업을 해야 됩니다. 기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관심도는 거기에 비례해서 올라갈 테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여름이 끝나가고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